안녕하세요, 히트모션 코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화도 낚시 공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곳은 향어터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이곳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에코스페셜을 만든 초대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물론 다른 회사의 떡밥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어 낚시를 오래 하셨고 오래 연구를 하신 분께 많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향어 낚시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어떻게 낚시를 해야 향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모션 코리아 화도 낚시 공원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향어만의 그런 특별한 습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향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질이 작다, 찌를 끌고 들어간다, 이런 표현만 쓰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유는 향어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향어는 최고가 높습니다. 길이 대비 최고가 상당히 높아서 먹이 먹는 습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향어는 느긋하게 잡으셔야 돼요. 향어를 첫 입질이나 빠른 입질에 챔질을 해서 걸릴 확률도 있지만 느긋하게 2번 또는 3번까지 입질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향어의 종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있는 향어는 수입산 향어는 가두리 형태로 키운 것이고, 국내 양식은 수상에 탱크를 만들어서 수조 양식하는 방식과 노지에 풀어서 연못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 노지 형태로 키우는 형태의 2가지의 향어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국내산은 바닥에서 먹이를 먹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수입산의 경우는 부상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좀 떠서 먹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향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물고기 자체는 바닥에서 먹이를 먹는 것을 즐겨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양식이 됐더라도 먹이 습성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선 고기의 입질의 형태를 보면은 최고가 높은 고기는 꽁지를 높이 쳐들어야 머리가 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잉어의 습성은 최고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높이 쳐들지 않죠. 꼬리를 높이 쳐들지 않고 각도가 낮은 상태로 먹이를 흡입을 하게 됩니다. 향어는 같은 잉어과에 속하지만은 최고가 높기 때문에 꽁지를 들지 않으면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당연히 입질의 패턴이 커집니다. 그게 초기 입질은 자기 최고가 높을수록 입질이 빨라져요. 먹이를 먹고 수평을 유지할 때, 일정 각도로 먹고 다시 수평 각도로 유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데, 그때 챔질하면 걸림의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입질을 서둘러서 채면 안 됩니다. 2번 또는 3번.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끼도 2번 또는 3번까지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풀림 또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질을 크게 볼 수 없는 게 향어의 특성입니다. 네, 두 번째로 향어 채비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각 낚시터마다 향어와 붕어, 잉어 등 다양한 어종이 섞여 있는 낚시터가 있고, 단순히 향어 위주로 하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 향어들이 저수온 일대 입질과 고수온 일대 입질이 전혀 다릅니다. 저수온 일대도 충분히 찌를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향어의 경우는 동절기라고 입질이 나쁘고 하절기라고 입질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입질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동절기에도 붕어와 똑같이 몸통까지 밀어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활동의 속도가 길기 때문에, 늘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다릅니다. 여러 하절기 때 같은 경우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고 붕어와 같이 올라오지만, 동절기에 붕어보다 더 늦게 올라옵니다. 그는
그러니까 수온이 차기 때문에 고기의 활동 속도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향어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동절기 목줄의 기준은 바닥 올림 낚시의 기본적인 기준은 5cm로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5cm의 기준은 입질의 민감성과 그리고 고기가 먹이를 먹을 때 덜 불안하되고 목줄의 길이에 따라서 입질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의 적정한 수준이 가장 기본이 5cm라는 겁니다. 향어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어의 경우는 바늘을 좀 크게 쓰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좀 작게도 쓰지만 하절기에는 크게 쓰기 때문에 패턴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늘을 좀 크게 쓸 경우는 목줄을 좀 길게 사용을 하시죠. 하절기의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7c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목줄이 길어지면 서로 엉키고 묶이기 때문에 7cm 정도까지는 향어에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의 경우는 5cm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짝바늘을 많이 쓰시는데 두 바늘을 서로 길이를 다르게 해서 일명 단차를 둬서 바늘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고 두 바늘을 같이 사용하시고 적당히 밥이 남아있고 2번 또는 3번까지 빨림을 해도 밥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 속에 어분이 들어있으면 더욱더 좋고 향어가 힘이 장사입니다. 힘이 장사이기 때문에 어떤 채비를 쓰고 원줄 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합사 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비는 원줄의 원 낚싯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줄로 사용하는 원줄 채비를 말하는 겁니다. 향어의 경우도 원줄 채비로 하면 훨씬 입질이 좋아집니다. 하이브리드 1호에서 1.5호 사이로 목줄을 매주고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 하고 거기에 바늘은 시럽바늘 정도를 달아주시면 입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채비들의 다양성은 물고기의 형태, 물고기의 크기, 물고기의 종류, 물고기의 계절적 수온의 절대 수온의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목줄의 길이와 굵기, 바늘의 크기를 조절해 주면은 향어도 몸통을 찌르는 아주 붕어보다도 더 멋진 입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향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향어는 무조건 입질이 나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 그러면은 향어를 입질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미끼에 있습니다. 분할채비 등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채비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상관없지만 찌맞춤과 미끼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우선 찌맞춤은 저는 항상 제가 오랜 경험에서 옛날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소주 한 잔 대접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배운 낚시의 기법 중에 2단 입수의 기법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낚시터 30년 됐지만은 30년 그 전부터 낚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했지만 이 향어 낚시, 그 당시의 향어 낚시는 2마디 또는 1마디에 다 챘습니다. 근데 이 낚시가 그때도 몸통까지 찌르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본 결과 그분들의 말씀은 찌맞춤에 달려있다. 향어가 왜 찌를 까딱하고 마냐? 그렇지 않다. 그건 찌맞춤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바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2단 입수 찌맞춤법입니다. 2단 입수 찌맞춤은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바닥에 바늘이 먼저 닿고 다시 2차적인 새로운 힘에 의해서 다시 찌가 들어갑니다. 그게 최대 목줄 길이만큼서부터 보통 3에서 5cm 이상의 2단 입수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목줄이 접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힘인 줄의 처짐 현상, 찌를 아무리 잘 맞췄다 그래도 줄의 처짐 현상은 항상 존재합니다. 줄의 처짐은 찌 밑에서부터 초리대까지 남아있는 줄의 길이에 처음에는 일직선 상태로
사선 상태의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체 자중에 의해서 수평 하중에 의해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발생하는 게 2단 입수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0점입니다. 그 맞춤을 하면 찌가 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향어의 최고가 보통 15cm 그 이상 되는데 그 이상의 15cm 이상에서 향어가 15cm 몸통만 머리 박았다가 몸통만 쳐들어도 그 반의 높이인 7cm 이상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찌 마디가 1에서 1.5cm 정도인데 7cm가 올라온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찌가 그냥 놔두면 몸통까지 올라올 것 같지만 낚시꾼이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최저 그러면은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가 높은 고기가 특성이 향어이기 때문에 붕어가 입질이 센 것이 최고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보다 높은 것은 향어고 2단 입수의 맞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단 입수는 바늘을 달지 않고 최초에 맞출 때 바늘 없이 현장에서 자연적인 수심 찍고 찌를 30cm 내려서 던진 다음에 케미고무 하단, 케미고무 까마거나 빨간 케미고무 하단 가장 잘록한 부분, 가는 부분까지 천천히 내려가도록 맞춰줍니다. 줄의 처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30초 내에 찌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더 다셔야 되고 쑥 들어가 있으면 올라올 때까지 미세하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미고무 하단 맞춤이 되면은 다시 실수심이 찍어보면 보통 찌가 올라옵니다. 추가 무거운 상태에서는 착지 오차가 약간의 착지 오차 5cm 정도 5cm 정도니까 실제적으로는 찌에 영향을 주는 건 1, 2cm 또는 3cm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 주는 것이 뒤로 물러오기 때문에 2, 3cm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찌가 수심을 잘못 찍었나가 아니라 경사가 져서 그렇습니다. 사선이 져서 그걸 착초차라고 흔히들 얘기하니까요. 그것을 잡아준 거죠. 0점에 가깝게 되면 그게 잡힙니다. 그 낚싯대를 확인해 보면 낚싯대를 밀어봐도 찌가 올라오지 않으면 수직 상태가 유지된 겁니다. 그 수직 상태에 유지된 것에서 바늘을 달고 던져보십시오. 던져보시면 찌가 5cm 이상 떠 있거나 또는 그 이하 어느 정도 적당한 마디가 떠 있다가 순간적으로 3에서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천천히 살살 들어갑니다. 그것은 원줄의 굵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짐의 크기가 원줄이 굵으면 빠르고 가늘면 느리기 때문에 동절기의 경우 보통 2호줄을 쓰면 전 25초까지 집어넣습니다. 25초 집어넣으면 향어도 붕어같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붕어도 100%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 누가 뭐래도 향어 낚시의 맛은 손맛, 찌맛 병행해서 100%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 향어 낚시가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끼 운영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어가 먹는 거는 당연히 사료입니다. 양어장에서 양식 들어온 것이지 자연산 향어는 없기 때문에 양어장에서 양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료입니다. 향어가 먹는 사료는 어렸을 때는 어분 함량이 높은 46% 이상의 짜리의 작은 검갈색의 어분을 먹게 되죠. 입자가 작은 형태. 그러나 점점 크게 되면 이제 살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분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43%, 45%이 사이로 떨어집니다. 어분 함량이. 그런 사료들입니다. 주로 이제 피 사료 이렇게 얘기하죠. 펠렛 사료를 주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향어 잡는데 어분 빠지면 간이 맞지 않은 된장국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분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텐으로 향어를 잡겠다. 향어도 글루텐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어분하고 글루텐하고 썼는데 글루텐 먹었어? 향어가 글루텐을 더 잘 먹나 본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어분을 다 먹을 땐 입질을 못 받고 느끼지를 못했고
작은 입질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글루텐을 먹다 보니까 통째로 입에 들어간 거예요. 덩어리 미끼 개념으로 통째로 들어가다 보니까 입질이 커지는 거죠. 그 적다 보니까 남은 건 글루텐이니까 그거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향어를 글루텐만 갖고 잡으면 잘 잡힐 것이다라는 거는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향어는 덩어리 미끼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옥수수를 꼭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옥수수를 잘 먹어서가 아니라 옥수수가 내가 꺼내고 후들러 치어서 띄어버리기 전까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 미끼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옥수수가 잘 먹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래터에 가서 옥수수 그냥 두 알 양쪽에 옥수수 달아서 던지면 잘 잡히냐? 어쩌다 지나가는 고기 한 마리 잡히지만 집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특수한 미끼는 덩어리 미끼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향어 낚시의 미끼는 어분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그 어분의 물의 함량을 하절기에는 질게 하죠. 수분을 많이 넣고 질게 해서 떡지게 만들죠. 일부러. 왜? 그래야 오래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글루텐이라는 게 상당히 발달돼서 상당히 좋은 글루텐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글루텐들의 조합을 하면은 알맹이를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알맹이가 큰 입자를 사용을 하면 제가 생산하고 있는 게 에코인데 에코 스페셜 종류 저희 아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종류인데 그 종류의 어분들은 입도가 좀 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유는 그 큰 것이 글루텐과 조합이 됐을 때 미끼가 가벼워집니다. 미끼가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고기가 먹이를 흡입하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기능적인 걸 이용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제 미끼론이라는 거는 에코맨 시어점.케어에 들어오시면 미끼론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을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끼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쉽게 초보자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분의 경우는 보통 물은 2대1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더 물을 넣습니다. 2대1.5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분 두 컵에 물을 1.5를 넣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묽은 어분이 됩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 묽은 어분이 되는데 그 어분에다가 후첨으로 글루텐을 집어넣고 저어줍니다. 100cc 정도, 보통 100cc가 한 봉이니까 작은 봉으로 하나니까 100cc 정도만 넣고 계속 막대기로 저어주면 비빔밥 젓듯이 막 섞어주시면은 어분이 지네들끼리 달라붙는 수준까지의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몽실몽실 하면서 희끗희끗한 게 같이 겹쳐가지고 글루텐이 어분을 감싸게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어분을 밥을 5번 이상 주물러서 달되 향어나 잉어를 잡을 사람들은 어분을 최소한 은행알 이상의 크기는 유지해야 돼요. 그걸 주물러서 은행알 유지하면은 부풀어서 그보다 좀 더 커지고 그게 미끼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 목줄과 짧은 목줄 쓰는 단차 목줄을 사용하시는 분은 긴 목줄에다가 미끼밥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짧은 목줄에다가는 그 밥을 그냥 2-3번 정도 그냥 꾹꾹 누르면 처음에 던질 때는 세게 있는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가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톡톡 터져나갑니다. 한 알갱이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2-3알갱이씩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 밥이 비중이 가벼워지면서 천천히 침가합니다. 고기들이 그걸 따라 들어옵니다. 고기를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집어입니다. 어분 하나만 갖고 할 수도 있지만 동절기에는 특히 가절기에는 어분 하나만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좀 더 기능을 주기 위해서 글루텐을 그렇게 섞어주셔도 되고 동절기의 경우는 글루텐을 조금 더 섞어주세요. 글루텐을 조금 더 섞어줘서 점성을 좀 더 높여주면 잠분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미끼밥은 됐고 집어밥은 뭐 겨울에 보리를 넣어야 되냐 뭐 또는 어떤 무슨 뭐 특수한 걸 넣어야 되냐 뭐 또는 일제 아무개를 넣어야 되냐 이래야 향어가 잘 나오는데 이건 다 낭설이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합비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조금 풀어지는 거를 좀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는 압축 강도로 조절하면 돼요. 손의 압축 강도로 조절하면 풀리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뿔이 나게 모지게 만들어주면 더 빨리 풀어지고 집어력도 강해져요. 그걸 굳이 동그랗게 달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미끼도 삼각 모의 형태로, 이렇게 삼각 모의 형태로 위에 귀를 꼭 눌러주세요. 막 여러 번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 위에 귀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삼각 뿔의 형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밥이 뿔서부터 뿔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밑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밥이 살살 밑에서부터 풀려나가면서 누워있는 밥이 끝에서부터 고기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빨아들일 때, 그 마지막 거 빨아들일 때는 바늘에 잘 안 떨어지는 놈에서 바늘이 쭉 빨려들어요. 그래서 꿈찔꿈찔꿈찔 쭉 할 때는 찌가 살짝 들어갔다가 고기가 상황 끝하면 머리를 쳐듭니다. 덩어리 미끼가 있으면 고기가 입을 열질 않아요. 왜 안 내냐? 자기가 목표로 했던 먹이를 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삼키려고 입을 닫아야만 삼키니까 닫고 안 놔요. 그러니까 찌를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동절기에 특히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마지막까지 미끼가 붙을 수 있게 해주면은 입질이 커진다. 요건 기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잘 응용하시고 손으로 잘 주물러 주시면은 충분히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찌맞춤은 2단 입수의 채비를 만든다. 바늘이 땅에 닿다가 다시 추가 바닥에 닿는, 그래서 우리는 올림 낚시는 바닥 낚시라고도 하는 이유가 추가 바닥에 닿는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이 닿고 추가 다시 닿을 때 2단 입수 현상으로 3에서 5초 정도 걸리고, 동절기의 경우는 가는줄을 쓰기 때문에 10초 정도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벼워졌네가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미끼는 그리고 찌를 한 마디를 내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한 마디 수심 맞춤을 한 마디 내놓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미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분을 주제로 해서 물을 충분히 먹여서 글루텐을 조합을 시킵니다. 내가 글루텐을 세게 넣어야겠다 그러면 어분에다가 글루텐을 많이 줄 거니까 미리 물도 많이 줘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1대1까지 줘요. 1대1까지도 줘요. 물을 1대1까지도 주는데, 그런 경우는 입질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잠분감을 높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글루텐을 사용을 합니다. 뭐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즐거운 향어 낚시 가지십시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로 엄청난 그런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화도 사장님께서 낚시에 대한 열정이 꼭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소로 알려주시는데 저도 아주 즐거운 인터뷰였고 좋은 지식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고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힘을 진짜 엄청나게 썼습니다. 피아노 줄 소리 들으셨죠? 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 힘머신 송아. 죽여줬어. 네, 파도 낚시공원에서 아주 즐겁게 낚시했고요. 향어 낚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향어 낚시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송어가 이렇게 힘이 센 줄 몰랐습니다. 송어 대낚시 매력 있네요.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꽝은 아니었습니다. 바늘이 터져가지고 놓쳤던 거지.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물론 낚시는 고기만 잡는 것이 낚시가 아닙니다. 오늘 낚시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찌올림도 받고 낚시는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닌 낚시 그 자체가 즐거웁니다. 이런 생각 해보면서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트본십 코리아 다음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춥다 아직. 적의 위세에 맞서